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볼 소리요. 어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미친 게 이런 말까지 동원을 해서 경찰을 비난한 것이 오늘까지도 계속 화제인데요. 이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정권과 유착하여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퍼런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관제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충성 경쟁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니 빨리 체포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수사권 독립이 아무리 급해도 이성마저 잃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독립시켜 주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격한 발언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발단은 이제 울산시장 선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난 16일에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를 잡고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다는 거죠. 네. 또 김기현 시장의 동생까지도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검거에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김기현 시장의 경쟁자로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예비후보를 만났다.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획된 표적수사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울산 중부경찰서가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울산공항 관계자들을 수사를 시작한 것.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강력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내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적법한 수사 집행인데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과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울산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홍준표 대표 중심으로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당론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등이 면책특권을 남용한 협박이고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인 폴레티앙은 장제원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이제 논현동 자택에 함께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는데 이것도 좀 여러모로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장제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지했던 유라이트 전국연합의 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고요. 또 외곽 지지 단체였던 선진국민연대에서 교육문화위원장도 맡은 바가 있어서 이제 특별한 인연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19대 총선 당시에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자 불출마를 선언한 이런 이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의 불미한 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존 벌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허버트 맥메스터 NSC 보좌관 후임으로 4월 9일부터 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로써 틸러슨 미 국무장관 이후 또 트위터로 경질된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네요. 존 벌턴 전 대사는 과거의 부시 정권에서 실세 이렇게 불리면서 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이른바 네오콘들 중에 이제 한 명인데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폭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또 해온 바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정부와도 접촉을 한 이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적인 성격의 인사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NSC 보좌관 내정 직후에 이제 내놓은 발언들을 쭉 보면 모처럼 공직을 맡게 됐으니만큼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질된 맥메스터 보좌관도 강경파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경질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궁합 문제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맥메스터 보좌관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의 좀 신뢰를 잃은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랬죠.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선출이 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때 보좌진들이 당선 축하 인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메모에 적어서 이제 줬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이제 당선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보도가 이제 나온 바 있죠. 예. 그런데 이 메모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유출자로 지목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 미 언론의 추측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뭐 입장 밝힌 게 있나요? 이게 기자들이 이제 쭉 물어보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하는 사람은 결국 대통령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존 볼턴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존 볼턴 전 대사가 뭐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제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에 관세 매기로 한 거 그건 유예됐다면서요? 현지 시간 22일에 백악관이 한국을 철강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유예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철강 관세 부과가 4월 말까지 잠정 유예됐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4월 말까지만? 그렇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관세 명령 유예 대상에 이제 속하게 됐는데요. 백악관은 또 각국의 관세 부과를 유예한 이유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라는 점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오히려 이제 관세 부과에 포함이 됐다 이 부분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포함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거의 다 빠졌잖아요. 그럼 뭐 아예 철강 관세 부과 명령 자체 효력이 크게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어차피 뭐 철강 수출 그 어떤 분야들이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철강 관세 부과 명령 자체 효력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백악관이 또 다른 이제 제안을 내놓으면서 추가적인 협상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면제 대상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수입 쿼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또 추가로 내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철강 업계로서는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좀 계속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어떤 그 백악관의 결정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4월 말까지만 잠정 유예됐다는 게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일단 유예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가. 거의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중국 겨냥한 거라 했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뭐 관세 폭탄 안겼다면서요? 백악관은 또 현지 시간 22일에 중국산 제품 1,3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지식재산권 도난 문제를 안고 있다라면서 이 조치는 실약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G2의 무역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쭉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중국도 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수입 상품에 대해서 지금 3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지금 해석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이 이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복 관세 규모가 다소 이제 적다는 점에서 뭔가 중국은 무역 전쟁 격화를 원치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피감독자 간음이라는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사실상 같은 뜻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인데요. 해당 혐의는 첫 번째 폭로자인 김지은 씨 사건에 대한 것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모 씨의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정봉주 전 의원 관련해서도 또 뭐가 있었죠?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통해서 어제 이제 의혹 당일 정봉주 전 의원의 동선을 따라 찍은 사진 780장을 검토한 내용 등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사진들은 당일 정오부터 1시가 넘는 시간까지 홍대 근처에서 나는 꼼수다를 녹음을 했고 이후에 2시까지 나는 꼼수다 멤버들과 식사를 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명진 스님을 만났다라는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 운영진을 했던 민국파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당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정봉주 전 의원을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줬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애초 의혹을 보도하고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인 프레시아는 이게 이제 민국파라는 사람의 증언의 신뢰성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는 보여주는 것이지만 애초 피해자의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진들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아이고. 오늘 오후 4시 33분께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203 특공여단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중에 총기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119가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24세 김모 하사가 사격장에서 머리에 총기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군수사당국은 0점 사격 직후에 전 부대원이 운동장에 모인 상태에서 총소리를 듣고 잔탄 확인을 하는 과정에 김모 하사가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은 왜 그러는 건지 원인은 안 밝혀진 상태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